할 일은 줄었는데 생각은 많아집니다. 은퇴 후 생기는 변화. 할 일은 줄었는데 생각은 많아집니다. 은퇴 후 생기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바빴을 때는 몰랐던 시간이 생기고 나서야 느껴지는 마음의 변화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새벽 3시, 64세 이종석 씨는 요즘 새벽에 자주 깹니다. 시계를 보면 새벽 3시, 4시, 잠이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듭니다. 그냥 누워서 천장을 봅니다. 그러면 생각이 시작됩니다. 내일 뭐 하지? 아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허리가 또 아픈 것 같은데 이렇게 살다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새벽에 깨도 금방 잠들었습니다. 피곤했으니까요. 생각할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 준비를 해야 했고, 회사에 가면 처리할 일이 산더미였고, 퇴근하면 또 바빴습니다.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많습니다. 할 일은 별로 없는데 시간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안 하던 걱정도 하게 됩니다. 이종석 씨는 가끔 생각합니다. 예전에 바쁠 때가 오히려 나았나? 커피 한 잔의 시간. 60세 김선희 씨는 요즘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예전에는 서둘러 마셨습니다. 출근 준비하면서,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 서둘러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천히 마십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남편이 오늘 아침도 말이 없었는데 친구한테 연락해 볼까? 나이 들어서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생각의 꼬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한 가지 생각이 다른 생각을 부르고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부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동안 수십 가지 생각이 지나갑니다. 김선희 씨는 이런 자신이 낯설습니다. 나 원래 이렇게 생각이 많았나? 산책길의 반복. 71세 박정민 씨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의사가 걷기 운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걷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오늘도 이 길을 걷네. 내일도 똑같겠지. 이렇게 살다가 언제까지 걸을 수 있을까? 예전에는 산책이 즐거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 숨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머리를 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산책을 하면서도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과거를 떠올리기도 하고 미래를 걱정하기도 하고 지금을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박정민 씨는 걸으면서 한숨을 쉽니다. 머리가 쉴 틈이 없네. 왜 생각이 많아질까? 이 세 사람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빴습니다.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생겼습니다. 할 일은 줄었습니다. 그러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정신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바쁠 때는 뭔가를 계속했습니다.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이 계속 무언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그게 사라집니다. 정신이 비어버립니다. 비어있는 공간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생각으로 채워집니다. 둘째,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승진하고 돈을 모으면 집을 사고 아이를 키우면 성장합니다. 계획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미래가 막연합니다. 앞으로 뭘 할지, 어떻게 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걱정하니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셋째, 과거를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봤습니다.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뒤를 돌아봅니다.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다르게 할 수 있었는데 후회되는 일이 많네. 과거를 반추하면서 생각이 깊어집니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쁠 때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대화하고 상호작용하고 외부 자극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과 대화합니다. 다섯째,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아파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아플 때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나중에 더 아프면 어떡하지?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생각의 무게, 생각이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의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생각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현재를 불안해하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왜 그때 그랬을까? 지금 이게 맞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기분을 무겁게 만듭니다.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생각이 많다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가면 문제가 됩니다. 어느 날의 깨달음, 이종석 씨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서 또 생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생각을 관찰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또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구나. 생각을 멈추려 하지 않고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끝없이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석 씨는 깨달았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면 되는구나. 김선희 씨는 친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생각이 많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도 비슷했습니다. 나도 그래. 요즘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둘은 서로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혼자 생각할 때는 무거웠는데 말로 꺼내고 나니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김선혜 씨는 깨달았습니다. 생각을 혼자 담아두지 말고 나누면 되는구나. 박정민 씨는 산책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걸으면서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합니다.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낍니다. 생각이 시작되면 다시 주변으로 집중합니다. 완전히 생각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머리가 편해졌습니다. 박정민 씨는 깨달았습니다. 생각에 빠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되는구나. 선택할 수 있는 방향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많아진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생겼으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생각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첫째, 생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생각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대신 생각을 관찰하세요. 아, 지금 내가 과거를 후회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둘째, 생각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꺼내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메모를 하거나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생각을 기록하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생각이 조금 정리됩니다. 셋째,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혼자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와 나누세요. 배우자, 친구, 자녀, 편한 사람과 대화하세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 말로 꺼내면 생각이 가벼워집니다. 상대방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생각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시작되면 의식적으로 멈추세요. 그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세요. 주변 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호흡을 느끼거나 손끝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생각이 잦아듭니다. 다섯째,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을 때는 몸을 움직이세요. 걷기, 스트레칭, 간단한 운동. 몸을 움직이면 뇌가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생각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여섯째, 일상의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작은 할 일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신문 읽기, 화분에 물 주기, 산책하기. 작은 루틴이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생각할 시간이 조금 줄어듭니다. 일곱째,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은 건 정신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언가로 채우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악기, 그림, 외국어, 컴퓨터, 뭐든 좋습니다. 배우는 동안에는 생각이 줄어듭니다. 여덟째,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센터, 정신건강센터,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과 함께 살기, 생각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간이 많으면 생각도 많아집니다. 그러니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대신 생각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세요. 생각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나누고, 전환하고, 움직이고, 채우고.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은 나아질 겁니다. 69세 최순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많아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일기를 쓰기 시작했죠. 매일 저녁 생각을 정리해서 썼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조금 가벼워졌어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요. 66세 안동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수다를 떨어요. 서로 요즘 고민을 이야기해요.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위로가 됐어요. 우리 모두의 변화, 은퇴 후 생각이 많아지는 건 우리 모두가 겪는 변화입니다. 할 일이 줄어들고 시간이 많아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나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이 시기를 통과합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생각을 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생각은 우리의 일부입니다. 다만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조절하면 됩니다. 다시 새벽 3시, 다시 이종석 씨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요즘도 이종석 씨는 새벽에 깹니다. 여전히 생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예전과 조금 다릅니다. 생각이 시작되면 관찰합니다. 아, 또 걱정하고 있구나. 그리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숨, 날숨,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끝없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잠이 듭니다. 김선희 씨는 요즘 커피를 마시면서 일기를 씁니다. 간단하게 몇 줄만 씁니다. 오늘 한 일, 오늘 든 생각, 내일 할 일. 쓰고 나면 머리가 정리됩니다. 생각이 여전히 많지만 예전처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박정민 씨는 산책하면서 주변을 봅니다. 오늘은 무슨 꽃이 피었는지, 하늘은 어떤 색인지, 바람은 어떻게 부는지 생각이 시작되면 다시 주변으로 돌아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산책이 편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해결책을 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은퇴 후 생각이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할 일이 줄고 시간이 많아지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생각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대신 생각을 다루는 법을 배우세요. 관찰하고, 기록하고, 나누고, 전환하고, 움직이고, 채우세요.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함께 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생각을 일기에 쓰거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거나 산책하면서 주변을 관찰하거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